일반 국민께서 이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 내용에 보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청문회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증인까지 신청을 해놨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의 감독기관인 법사위에서 고조시 이런 안건이 걸러지지 않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기 법조인도 많이 계신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까? 상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상정하는 조건이 안 맞다든가 이게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상정돼서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토론에 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건 자체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탄핵소추 제적의원수, 탄핵소추를 하려면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당연히 탄핵소추를 해서 법사위에서 조사하려면 그만한 법적 요건이 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청원, 그것도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런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사실상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안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해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조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조문의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청원이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회라는 국회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제적의원수 과반수가 다 동의를 해야 비로소 그게 그 청원의 내용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의 내용은 국민의 목소리 하나로서 참고해서 개별 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 이거를 붙여서 누가 어떻게 조치를 하며 청문회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무엇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한다고 한들 국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알 수 있냐면 이 일반 국민께서 이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 내용에 보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청문회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증인까지 신청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증인도 여기 신청을 쭉 해놨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법률의 감독기관인 법사위에서 고조시 이런 안건이 걸러지지 않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소위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겁니까? 여기 법조인도 많이 계신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까? 그 결혼 전에? 그게 되지 않고요. 그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증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발언할 때 끊지 마십시오. 원래 위원들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는 방해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아니, 본인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주진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청원에 대한 조사 절차는 아예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진술을 듣거나 아까 읽어주셨죠? 거기에 누가 증인 신청하라는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거 법에도 맞지 않는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무용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아예 응할 필요도 없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원에는 불수리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의 불수리 사유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는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죠. 왜냐하면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다 청원받아서 하면 그 청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재판 절차나 수사 절차는 사법작용의 일환으로서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
청원한 내용 보니까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증인 신청 관련해서 지금 순직 해병에 대한 사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특검법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저번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까지 다 해가지고 그 증인들 다 불러서 지금 증인들 망신 주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똑같은 이슈로 이 똑같은 증인들을 불러서 또 한다고요? 이게 우리 법사위의 어떤 일반적인 법률 검토의 수준이 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좀 더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에 해보해 주십시오. 자, 잘 들었고요. 자꾸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 해설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65조 1항 위원회, 소위원회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원안은 자동으로 지금 법사위에 회부돼 있고 대체 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요. 근데 상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상정하는 조건이 안 맞다든가 이게 잘못됐다든가 그리고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상정돼서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토론에 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건 자체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절차에 따라서 본인도 토론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